월급만으로는 뒤처지는 시대가 온 걸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사람들은 주식이 아니라 불안을 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코스피 8000 시대, 올해 가장 많이 나온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삼성전자 없으면 불안하다. SK하이닉스 안 샀으면 뒤처진 것 같다. 이게 참 묘합니다. 예전에는 집을 못 사면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반도체 주식을 충분히 못 산 사람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이런 심리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주식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는 정말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넘나들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에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약 118%였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67만 7천원에서 184만 원으로 무려 171%가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74%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투톱 보유 여부가 개인의 체감 자산 차이를 크게 갈라놓은 셈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요즘 시장은 주식을 했느냐보다 무슨 주식을 들고 있었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8000 시대의 자산 격차는 투자 여부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언제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숫자가 꽤 선명합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바로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한 1월 27일에 샀다면 수익률은 76%였습니다. 6000선을 넘은 2월 25일에 진입했어도 수익률은 38%에 달했습니다. 3월 초 급락 공포 구간에 매수한 투자자는 6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한 5월 6일 이후 들어간 투자자의 수익률은 5%대에 그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격차가 더 컸습니다. 1월 27일 매수한 경우 수익률은 130%, 3월 급락장에 산 투자자는 116%였습니다. 그러나 7000선 돌파 이후 진입한 경우 수익률은 14%대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종목을 샀어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 나는 그때 못 샀을까? 조금만 더 살걸? 괜히 팔았나? 이게 단순한 투자 후회가 아닙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 감정 자체가 매수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FOMO라고 부릅니다. 소외될까 두려운 심리, Fear of Missing Out.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기업이 시장 중심으로 부상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린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3월 급락장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대규모로 매수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3월 3일 코스피는 하루에 7% 넘게 빠졌고 3월 4일에는 12% 급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코스피가 115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2조 8296억 원, SK하이닉스를 1조 524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틀 동안 반도체 투톱에 투입한 금액만 4조 3544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외국인은 같은 시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개인은 공포 속에서 샀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피는 3월 5일 9%가 넘게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0% 넘게 강하게 뛰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산 사람은 즉각적인 반등의 과실을 얻었고 망설인 사람은 더 큰 기회비용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패턴은 5월에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14일 29만 6천 원까지 오른 뒤 다음날 27만 500원으로 8% 넘게 내렸고 18일 다시 28만 1천 원으로 반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3일 197만 6천 원까지 오른 뒤 15일 181만 9천 원으로 밀렸다가 18일 184만 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심리적 압박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포장에서 개인의 대규모 매수가 반복되면서 불안이 투자 결정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7일부터 1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순매수한 금액은 12조 2,865억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개인은 14조 5,237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5조 7,95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7거래일 동안 개인이 두 종목에 투입한 금액만 26조 8,102억 원입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개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순매수 규모는 무려 47조 8,97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노동소득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더 강하게 체감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자산 가격은 몇 달 만에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어떤 자산을 들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이 지점입니다. 예전 한국 사회에서 자산 격차의 핵심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투톱 주식은 몇 달 만에 수익률이 2배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부동산과 비교해도 속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민 주식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더 직접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구는 몇 억 벌었다더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샀지. 이런 이야기가 일상 대화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벼락거지 심리라고 분석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면 코스피 8천 국면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용거래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용거래 잔액은 연초 27조 4,100억 원에서 5월 15일 기준 36조 5,680억 원으로 33% 넘게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코스피 신용거래 잔액 증가폭은 더 컸습니다. 연초 대비 50%, 전년 대비 150% 넘게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더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반대 매매 압력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가 점차 강화되면서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까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라서 불안하고 안 사서도 불안하다. 이게 지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감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 상승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불안감이며 그 불안이 레버리지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건 시장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번 코스피 8000 시대는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산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이 안정적이면 그 자체로 노후 준비가 됐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면 어느 정도의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녀도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었느냐에 따라 체감 자산 차이가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 변화가 왜 40대 이상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40대는 노후 자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두 개의 자산 시장이 동시에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왔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짚어두고 싶습니다. 심리와 판단은 다릅니다. 불안해서 산다는 것과 분석해서 산다는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동시에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투톱에 투입한 47조 원이 넘는 금액은 단순한 투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뒤처지기 싫다는 불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조급함, 그리고 더 나은 자산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빚으로 이어질 때, 레버리지가 커질 때, 상승장에서만 유효한 논리를 하락장에도 적용할 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뉴스가 오늘 나온 이유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의 질서가 바뀌는 시대일수록 불안을 인식하고 판단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주가 자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 심리라고 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로 몰리는가? 그리고 AI 시대의 돈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